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이 항등식의 개념을 알았다면 나머지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슨 식이 돼야 되냐면 바로 항등식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A와 B가 X에 대한 다항식이 되면 이놈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어쨌든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 B와 그 다음에 그 몫을 곱한 다음에 R을 곱하면 항상 나누어지는 수 A가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항등식이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X에 관한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fx라는 이놈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놓을까요?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놈이 1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식을 쓸 수가 있고 요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 r 값은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q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없애는 방법, 얘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요 앞에 붙어있는 요 x-알파를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를 x에 대입하게 되면 f의 알파는 자 qx가 전부 없어지죠. 누구 때문에? 요 놈이 0 됐기 때문에. 그래서 r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결국 f의 알파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도 fx는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인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놓고 요놈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를 r이라고 놓는다면 결국 또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결국 f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얘는 다 0 되고 r 이렇게 돼서 이때 나머지 r은 f의 마이너스 a분의 b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준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즉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해주는 그러한 정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3x 플러스 1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이것도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누구만 대입해보면 1만 대입해보면 이거 다 0 되고 그냥 나머지 6이 f의 1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다 설명 끝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항식 요 놈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얘가 0 되게 만드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f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8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얼마가 되는 거야? 4에서 1 빼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2분의 1이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f의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8분의 2가 되고요. 4분의 3이 되고요. 빼기 2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 정리는 또 뭐냐 하면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f의 알파가 0이면 자, f의 알파라는 것은 결국 x-알파로 fx를 나눈 나머지니까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뜻이 되겠죠. 그럼 그게 뭐야?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결국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f의 알파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성립을 합니다. f의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니까. 그 다음에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0 돼야 되니까 f의 알파는 0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인데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얘기는 f의 알파가 0이다. 즉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니까 fx는 x-알파의 q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랬는데 이 인수라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 f의 x를 예를 들어 그냥 이 fx로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까요? c라는 놈을 a 곱하기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걸 숫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a와 b는 c의 약수이고 그 다음에 c는 a와 b의 배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놈은 x-1, x-2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떠한 다항식을 다항식들의 곱으로만 표현을 했을 때 요 각각이 바로 이 다항식의 인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fx가 지금 x-알파라는 식과 qx라는 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x-알파도 인수이고 qx도 fx의 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볼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주어질 때 f의 3을 구해보면요. 요렇게 해서 0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x-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 3, 1, 3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눗셈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x-3이니까 1과 -3이라고 개수들만 쓰면 되겠죠? 1, -3 그럼 여기 얼마 돼요? 1, 3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0 되고 1 되는데 여기는 0이 되겠죠. 이거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 0이 되고 다시 빼주면 1과 -3이니까 1 넣으면 1과 -3에서 빼주면 얼마?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치? 따라서 이 fx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 빼기 3과 x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 놈이다. 따라서 x 빼기 3은 fx의 인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됐죠? 나머지 정리만 이해를 했으면 인수 정리는 인수가 뭔지만 알면 그냥 한 방에 이해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조립제법을 배울 텐데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읽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넓은 데로 왔고요. 조립제법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식도 개수가 1인, x의 개수가 1인 1차식, 즉 x-알파의 꼴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재에서는 2x의 세제곱, 그 다음 빼기 7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5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개수만 써서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 써보는 거야. 왜냐하면 조립제도 개수들만 써가지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도 개수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는 딱 이겁니다. 아, 요 놈과 똑같은 수를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하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똑같이 맞췄으니까 여긴 0이고요. 얘는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될까를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항상 요 놈과 똑같은 놈이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이놈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요 1에다 또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3이 되냐 그랬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놈이 1이기 때문에 요 놈과 똑같은 놈이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얼마가 되는 거야?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빼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게 되면 몫은 얼마가 되냐 하면 이거 배워서 알고 있죠? 2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이겠네요. 2x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x 빼기 3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립제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조립제법은 똑같습니다. 쓸 때 2,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5를 써주시고요. 이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딱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x-2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x-2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요 자리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2니까 제일 먼저 여기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여기 있던 2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요 자리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걸 찾을 때 이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랑 똑같아지느냐 그걸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가 1이어 버리면 당연히 얘랑 똑같은 수 2를 곱해야만 똑같은 수 2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누구랑 똑같은 수가 올 수밖에 없어. 요 맨 앞에 있던 요 2랑 똑같은 수가 요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던 2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똑같은 수가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결국은 여기에 적은 이 2와 여기에 적은 이 2가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쪽 나눗셈을 보면 요렇게 곱한 2를 써주시고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빼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 자리에 2가 오게 될 거잖아. 2하고 1을 곱하면. 근데 빼면 0이 됩니다. 왜? 얘랑 똑같은 수가 나오도록 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랑 곱한 놈을 여기다 쓴 다음에 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건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조립제법에서는. 그래서 조립제법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얘는 안 보겠다는 뜻이 돼요. 그럼 필요한 거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4가 필요한데 자, 이 자리에 써준 놈이 뭐냐 하면 얘가 0 되는 값을 써줬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지만 이 자리에는 이 마이너스 2와 부호가 다른 2가 오게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가시죠? 여기는 마이너스 2지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2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놈과 부호가 다른 요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온 이 2와 얘를 곱한 놈을 이 7 밑에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7 밑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2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가 4를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생기지.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왔는데 여기는 2에다가 2를 곱해서 4가 됐으니까 이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요 놈과 요 놈을 빼서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가 왔으니까 이놈을 뺀다라는 건 여기서 이 둘을 그냥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합니다. 오히려 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온 거랑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3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 뭘 하냐면 또 얘하고 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얘랑 똑같아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와 똑같은 놈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두껍게 그려집니까? 이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요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온 이 누구와 마이너스 3과 여기서의 마이너스 3이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해? 마이너스 3에다 1을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6을 여기다 써주는데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빼죠? 근데 뺄 때 어차피 이놈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엔 관심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6인데요. 이 6은 사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만들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부호만 다른 2가 오기 때문에 일단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을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6과는 부호가 다른 놈이 왔잖아. 근데 여기서는 3에서 6을 빼주죠? 근데 여기서는 3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계산 결과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누가 오게 돼? 마이너스 3이 오게 되는 거죠. 봐, 결과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이제 또 이 마이너스 3과 1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과 똑같은 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자리에는 요 놈과 똑같은 요 놈이 그대로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이 결국은 요 마이너스 3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결정이 됐으니까 또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6을 여기다 써준 다음에 이 둘을 빼겠죠? 늘 그렇듯이 어차피 이 두 놈은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 빼는 건 관심 없고요. 우리는 요 놈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 놈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6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6이지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놈은 빼는 거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었다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조립제법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요 자리에 온수 있잖아. 요 자리에 온수가 마이너스 11이죠. 그 놈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고 나면요. 맨 마지막 하나에다가 요렇게 또 니은자 모양을 그려줘요. 왜? 지금 나누는 놈이 x-2인 1차식이기 때문에 얘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상수가 바로 나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몫에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온 게 그대로 여기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온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훨씬 더 쉽게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조립제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는 방법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니다. 요거 다 지워주시고.
요것도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x-2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얘가 0이 되는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는 그대로 내려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봐. 2하고 2를 곱해서 4를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한 마이너스 3을 써줍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을 여기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6을 더한 마이너스 3을 써줍니다. 다시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을 써주고요. 요거 둘을 더한 마이너스 11을 써주게 되면 마지막 거가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요놈들이 얘랑 똑같이 몫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는 방법만 익히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재미를 느끼고 재미가 느껴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근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였잖아. 근데 지금은 설명을 x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조립제법을 쓰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차식이라는 건 x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똑같은 식을 2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몫과 나머지를.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자, 그럴 때는요,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요 식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x 빼기 4라는 건 결국 2배의 x 빼기 2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2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없는 2배를 해줬으니까 2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되는데 나눌 때에는 이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쪽을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만약에 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f의 x는 2x 빼기 4, 요 놈이 되겠죠, 요 놈. 그 다음에 2분의 2x의 제곱 빼기 3x 빼기 3이 되고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2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는요, 놀랍게도 몫이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2x 빼기 4로 나누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2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방금 했듯이 이 몫과 나머지에 조금 조작, 그죠? 변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를 한번 곱해주고 2로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가 이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fx를 3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내세요. 그럼 x는 3분의 1이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x-3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으로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한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fx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x 빼기 3분의 1에 qx 플러스 r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3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3x 빼기 1로 나눈 몫은 누가 되냐면 3분의 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r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조립제법은 사실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조립제법 자체는 개수,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알고 나면 나중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교재로 돌아오면 이 부분 다 설명이 끝난 겁니다. 네? 설명이 끝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프랙티스 문제 한번 본다면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3, 마이너스 5, 1, 1. 그 다음에 니은자 그려주시고요. 요게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죠? 3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네 둘을 곱한 마이너스 3 써주시고 얘네 둘을 더한 마이너스 8 써주시고 얘네 둘을 곱한 8 더하면 9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니은자 하나 더 그려주시면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여기 조립제법의 확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x-2, 즉 개수가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것이냐 그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에는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편하고요.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나눠도 되지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직접 나누는 게 편하다. 뭐 혹은 항등식으로 만들어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읽어봐도 잘 뭔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유형 정리해서 문제들을 풀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됐죠?